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오늘도 어제 강의에 이어서 7월 11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9급 영어 문제의 장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장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법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놓고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전체적 접근은 실제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말, 주어진 우리말이나 옮겨 적은 영어 문장을 놓고 문장 전체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특징적인 단어나 특징적인 표현을 발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법적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령 동그라미 1번을 풀다 보니까 어떠한 단어가 관심이었고 어떠한 표현이 관심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주제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볼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본격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7번 문제죠.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보라 하는 그러한 장문 문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장문 문제도 일종의 문법 문제일 수 있으니 우리가 문장 전체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단어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라.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혹시 보실 때 관심 있는 단어가 있나요? 그랬더니 나 adapt라는 단어가 좀 관심이고 themselves라는 단어가 좀 관심이다, 이렇게 만약에 관심 있는 단어를 했다면 1. adapt라는 단어가 관심이라면 관심 있는 단어에 우선 품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adapt라는 단어가 만약에 동사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동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뭐냐? 타동사냐 자동사냐를 가리는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시킨다라면 타동사일 거고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타동사가 좋았다. 2. 만약에 동사가 서술어에 쓰였다면 이것은 문장이 주어고 주어 다음에 부사란 서술어의 시작이고 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니까 이 동사가 서술어에 쓰였다면 우리가 1. 수에 관한 문제, 2. 태에 관한 문제, 3. 시제에 관한 문제가 예측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주어는 복수니까 동사에, 만약에 우리가 주어가 복수라면 동사에 s나 es를 붙이지 않는다 라는 말을 보니까 좋아 보인다. 2. 태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졌으니까 능동인 거 좋아 보인다. 시제, 뭐뭐 시킨다 정도의 시제는 현재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adapt가 관심이었던 것은 그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관심 있는 단어가 뭐였나요? 이제 두 번째 관심 있는 단어. 두 번째 관심 있는 단어는 themselves가 관심이다. 그렇다면 themselves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책위 대명사라고 한다. 그러면 책위 대명사에 관한 문법적인 지식 하나가 뭐 있을까? 책위 대명사는 만약에 타동사의 목적어가 이거든.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하고 동일인 동일물이면 목적어 자리에는 책위 대명사를 쓰되 수를 맞춰 써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이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하니까 주어하고 우리가 동일인이 되었고 당연히 복수니까 themselves를 쓴 것은 이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잘못 옮긴 게 아니라 아주 잘 옮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2번을 보실까요? 2번을 보시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문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혹시라도 주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랬더니 동그라미 1번에서 동사가 관심 있었다. 이랬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동사라고 하는 말을 조금 확장시켜 보면 이것은 그 문장의 서술어에 관한 문제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서술을 찾다 보니까 have no choice but to 이러한 어구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have no choice but to라는 것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이거잖아요. 이런 의미를 지니면서 문법적으로는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ive라는 뭘 썼을까요?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를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1번을 풀다 보니까 동사가 관심 있었다 하는 순간 우리는 두 번째, 뭐가 관심 있을까요? give up이라는 동사가 관심이다. 그럼 동사가 관심일 때의 가장 기본, 동사가 관심 있을 때의 가장 기본은 타동사냐, 자동사냐, 목적어 있냐, 없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 가리는 게 가장 기본이라면 give라는 것은 타동사로서 up이라는 부사를 지나 her goal이라는 명사를 목적어로 쓴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진 능동의 형태, 별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뭐 한 가지 더 가서 뭐뭐 때문에라는 becaus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인 전치사의 목적어를 동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심 있는 어구를 중심으로 혹은 동사에 대한 기본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더니 동그라미 2번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 지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을 보실까요? 다시 또 한번 장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문법 문제일 수도 있고 혹시 주제가 동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은 동그라미 1번부터 우리는 동사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사에 관심을 갖는데 동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서술어라고 말할 수 있고 둘은 서술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둘은 우리가
준동사 속 동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문장에서 동사를 보니까 prohibit이라는 동사가 하나 보이고 promote라는 동사가 하나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prohibit이라는 건 문장의 주어 다음에 나오는 서술어 속의 동사고, 다음에 promote이라는 것은 from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기대하다가 ing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동명사라는 준동사 속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서술어 속의 동사든 준동사 속의 동사든, 다시 한번 서술어 속의 동사든 준동사 속의 동사든 동사의 가장 기본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타동사일까? 자동사일까? 목적어가 있을까? 목적어가 없을까?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으면 뭐가 되고? 능동. 목적어 없을 때를 뭐라고 한다? 수동.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보면 promote이 뭘까? 동사. 동사라면 뭐가 많을까? 타동사. 타동사에 뭐가 필요할까? 목적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능동. 따라서 우리가 목적어 없는 수동이라는 BPP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거잖아요. 전치사는 목적어를 갖는데 명사 자리에 ing를 동명사라고 한다. 그러면 동명사 속 동사 promote은 하나의 타동사 출신이다. 그런데 타동사 출신이 to라는 뭘 만났을까요? 전치사를 만났으니까 타동사가 뭐가 없는 상태일까요? 목적어가 없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보면 promote라는 단어는 승진시키다라는 타동사 출신인데, 아무리 준동사라고 하더라도 준동사 속 동사 promote이 타동사인데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수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동명사는 동명사인데 수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being pp를 써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promote이 되는 게 아니라 being promoted가 돼야 되니까 지금 3번은 잘못 옮긴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했잖아요. 서술어 속 동사든 준동사 속 동사든 타동사가 목적어를 갖지 못하면 수동적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수동적 상태라는 것은 BPP가 되거나 to be PP가 되거나 being PP가 되거나 적어도 PP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 이제 3번에서 답이 났으니까 이제 4번은 뭐 굳이 풀 필요가 없지만 4번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단어는 한번 생각해 보면 주제가 동사였잖아요. assemble과 take라는 주제가 동사였다면 제가 독해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영원히 괴로움을 주는 단어 주어 자리에 it은 뭐일 수도 있다. 가주어. 무엇을 발견해 준다. 진주어. 진주어 자리에 가장 흔한 형태 중에 하나가 뭐다?
투부정사. 이렇게 따라가면 가주어네, 진주어 잘 썼네. 이건 간단한 거예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어쨌든 주제가 동사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assemble도 동사고 take도 동사이지만 진주어가 되는 부정사 속의 동사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서술어 속의 동사든 준동사 속의 동사든 가장 기본은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릴 것이고 타동사 뒤에 어설픈 부사를 빼면 타동사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고 타동사의 목적어를 가진 상태를 뭐라고 한다? 능동. 그래서 따라서 부정사가 능동의 형태라면 이런 모습이겠지요. 단 만약에 부정사가 수동적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to be, pp. 이것은 목적어를 갖지 않는 그런 상태일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이제 최종 결론 중에 하나, 1. 장문도 일종의 문법 문제다. 2. 혹시라도 장문 문제는 어떠한 주제가 동일할 수도 있다. 3번째, 만약에 관심 있는 단어가 동사라면 1. 타동사냐 자동사냐를 가리는 일. 2번째,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가리는 문제. 네 번째, 서술어 속의 동사든, 이거 아니에요? 서술어 속의 동사든, 준동사, 부정사나 동명사에 쓰이는 준동사 속의 동사든 간에 다시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동사냐 자동사냐를 가리면서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능동과 수동을 가려라.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동사 중에서 서술어에 쓰이는 동사라는 것은 이런 거 타동사와 자동사에 따라서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을 가리는 일 말고도 우리는 또 수에 관한 문제, 또 시제에 관한 문제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